다음은 김호경 학생의 발표가 시작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호겸입니다. 저는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2030 축의 전환 책을 집중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202페이지 집 안에만 있는 사람들과 소셜미디어라는 내용이 제게 가장 인상 깊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는 도시가 커지면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현상이 급증한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2030년에는 비만 인구가 무려 11억 명이 넘는다는 내용이 정말 기억에 남고 한편으론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 내용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 현재 증강세계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침제 활동과 제 실천이 생각이 나고, 이 책가 지금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저도 현재 뭔가 비만의 위험이 있는 것 같아 살짝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토론을 해보았는데, 중학교 친구인 주혜 역시 요새 별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활동을 한다는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하여 공감이 되고, 뭔가 2030년이 금방 올 것 같은 실감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축의 전환 책을 통해 많은 깨달음도 얻고 정말 다양한 감정들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2030년 집 안에만 있는 사람들과 소셜미디어라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제 이 건강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실천해 보았습니다. 2030년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블로그에 설명을 해보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도 설명해 보았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 비율 순위에 대해서도 자료를 넣었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의회 실천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실천을 하면서 저와 세상 사람들을 도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아십니까?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보다 좋은 기후와 비옥한 땅을 찾아서 당시 로마 제국으로 대거 침입한 인류 역사상 굉장한 대이동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는 환경이나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나은 곳으로 찾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많은 이동과 변화를 거쳤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이동들로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당찬 다짐도 해보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에 따른 고통을 겪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와 전쟁과 공황만큼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권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 간의 충돌, 정책 간의 충돌, 경제 문제, 세대 간의 충돌, 일자리 부족 등으로 저를 깨워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 중 제가 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문제는 세대 간의 충돌이었습니다. 축의 전환에서 마오르 기에는 2030년이 다가오면서 젊음과 나이듦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사라지면서 세대 간의 역학 관계도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대 간의 역학관계의 변화로 노년층이 청년들에게 조언과 가르침을 주실 수도 있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혁신을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으로 청년들이 연배가 높으신 분들께 가르침을 드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저에게는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세대마다 경험한 바가 다르고 생각의 깊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 세대들이 다른 세대를 향한 인정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있을 때 더 나은 변화가 얻을 수 있고 진정한 배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세는 일방적으로 한 세대가 다른 세대를 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인정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선거라는 빅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토론을 지켜보며 외할머니와 제게 외할머니와 저는 열띤 토론을 했었는데요. 저는 외할머니께서 한 후보의 가치관이나 정책보다는 당의 비중을 더 중요시 여기고 계시는 것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색깔로 당을 표시하고 후보분들께서는 넥타이나 의상으로 자신의 속한 당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투표 결과도 우리나라가 마치 동서남북으로 나뉜 듯 한 표시를 하는 모습이 참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고학력이시고 굉장히 깨어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직도 공산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아주 답답했습니다. 할머니를 설득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고 70년 가까이 쳐놓은 휴전선을 우리 가족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그어놓게 된 것은 아닌지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와 토론 전에 이 책들을 먼저 읽었었더라면 저는 할머니를 먼저 공감해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것부터 했을 텐데 아쉽기도 합니다. 인간은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도전을 하기도 하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선택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변화에 따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값지게 빛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향한 인정과 공감 말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감하는 자세부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공감하는 자세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공감하기 위해 공감하는 그 순간만큼은 나를 내려놓는, 나를 비워놓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나를 버리고 잃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순간만큼은 나보다는 그 사람이 되어보겠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와 토론을 할 때도 할머니의 삶을 더 알고 공감해 드릴 때 제 의견도 받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집이 여러 채 있는 부자는 집이 없어 길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전쟁의 고통을 모른 채 뉴스로만 소식을 듣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마음처럼 말이죠.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아픔을 더 들여다보고 제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주저하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하준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와,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 3권을 읽으며 2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출산율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래프를 하나 공유해 드릴 건데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대한민국의 출생률에 관한 그래프예요. 1970년도부터 2018년까지 계속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성관계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게임, 텔레비전 등 수많은 오락거리들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성관계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있죠. 성적 욕망의 오락거리가 그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니 사람들도 성관계에 대한 흥미를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되고 그에 따라 출생률도 급격히 떨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조금 이상하기도 하지만 저도 요즘에는 즐길 거리가 너무나도 많아져 성관계나 그런 연애 같은 거에 대해 많이 무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의 성관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아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미디어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너무나도 커 보였습니다. 미디어 기기가 미래에도 그렇고 우리의 지금 일상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저는 저의 미디어 기기 사용량을 측정해보고 너무 많다면 그것을 줄이기 위해 저 스스로 미디어 기기의 적정 사용량을 정해 락을 걸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새로운 화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들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한 가상화폐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새로운 화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상의 화폐들이 미래의 새로운 화폐가 된다면 그에 따라서 소비하는 방식도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겠죠.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저는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자주 이용하는 유저 중 한 명인데요. 이 로블록스라는 플랫폼 안에서는 로벅스라는 가상의 화폐를 이용해 유저들은 아이템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제는 화폐와 소비마저도 디지털화되는 미래가 저는 기대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걱정되는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가상화폐와 또 새로운 소비에 더욱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부터 가상화폐에 대해 알아가려 합니다. 아직 가상화폐에 대해 제가 잘 알고 있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의 서칭을 통해서 저 스스로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좋은 발표였습니다. Let's get it. 다음은 김주희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미래는 어떤가요? 물론 꿈과 희망이 넘치는 매우 행복한 미래도 존재하겠죠. 근데 저는 미래 하면은 로봇이, 로봇 하면은 인간을 실업하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눈을 들어서 조금만 이렇게 살펴봐도 로봇이 서빙하고 로봇이 공장의 노동을 대신하는 등 꽤 많은 부분까지 진출했습니다. 진짜 많죠? 그런데 이렇게 로봇이 많이 진출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인간의 실업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니라고요? 내 주변은 여전히 인간이고 딱히 바뀐 것도 없는 것 같다고요? 점점 저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눈치채기는 좀 어렵겠죠? 아니, 뭐가 변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판이 움직이는 걸 인간이 파악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거를 오늘날 조금씩 움직이는 이 판을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충돌해서 피해를 입고 나서야 '아, 이 판이 움직였었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로 되돌아가서 인간이 로봇에게 밀려서 실업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새로운 이 미래 사회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다시 공부하겠죠. 저는 이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와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되기를 위해 즉 서번트 리더가 되시기 위해 잠시 물러서서 준비할 때 수익은 거의 없다시피 봐야 할 듯합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다시 서번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자 한다. 그럼 저희는 무슨 일을 할까요? 뭐 지금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편의점 알바라던가 뭐 조금 더 힘든 쪽으로 가면은 하루 일용직 노동을 한다던가가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일용직 노동, 편의점 알바 아니면은 이 모든 것을 로봇이 대체합니다. 다 로봇이 대체해요. 그러면은 공부를 하면서 로봇이 할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돈이 결국에는 미래 사회를 즐길 수 있는 미래 사회의 파도를 잡고 서핑할 수 있을 우리의 그런 기회를 막는 겁니다. 당장 낼 집세가, 따뜻한 밥 먹을 돈이, 옷을 살 돈이 부족한다는 이런 이유가 파도를 잡고자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거죠. 이는 정말이지 불행할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 또한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잡아먹고 위험하고 힘든 일의 경우 로봇이 대체해줄 것입니다. 이재명과 앤드류 양은 왜 기본소득을 말하는가? 이 책에 의하면 아침 7시쯤 눈을 뜨고 사물 인터넷을 전자레인지를 켜고 전날밤 배달 온 맛있는 소고기국과 달걀말이로 아이들의 아침밥을 챙겨줍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요리를 돕는 셰프 로봇은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책임지죠. 이제 가정주부가 할 일은 간단하게 완성된 음식을 밥상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것뿐이죠. 한 번 하고 나면 하루가 다 가버리는 설거지, 빨래, 청소 이런 것들은 로봇이 대신해 줍니다. 남는 여가 시간 동안 차를 마시면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독서를 하는 등 여유를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즐깁니다. 만약에 새롭게 배워보고 싶은 취미가 있다. 그러면 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기본소득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본소득을 통해 이것을 도전해보면 됩니다. 이 취미가 내 인생의 이막을 열어줄 줄 누가 알겠어요. 이렇게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걸 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준다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지는 않을까? 다들 그 무엇도 하지 않고 기본소득만 가지고 사는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까? 기본소득을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는 데 쓰지는 않을까? 이것과 같은 생각이요. 이런 생각은 저만 한 게 아닌가 봅니다. 안드레아스 클로트는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게으름뱅이로 전락시키거나 4차 산업혁명은 집단자 프롤레타리아인 새로운 영구 종속적 하위계급을 창출해낼 수 있으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여전히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을 수준의 높은 세금을 내야 할지 모른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고학교 친구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해 물어본 결과 대부분이 좋은 것이기는 하나 지금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람들의 비양심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겠다. 물가가 매우 확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통령의 서번트 리더십 2030 프로젝트를 함께 듣고 있는 증강세계관학교 양성규 학생과의 토론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페르시아의 교육처럼 교육 체제를 바꿔 올바른, 즉 인간다움을 길러주자는 것이죠. 페르시아 교육의 경우 소년은 올바름을 배우고 청년은 올바름의 실천과 비전을 배우고 장년은 이를 미칠 수 있는 곳을 찾고 즉 경험을 하고 노년은 이렇게 겪은 경험을 가져다가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판결을 내리는 등 이런 역할을 하죠. 인간다움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끊임없는 배움이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었었습니다. 여러분도 역사를 배우셨다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는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기본소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체제를 바꿔야 한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시겠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한 아이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는 대개 초, 중, 고등학교 등 매우 어린 시절입니다. 못해도 20년 동안 올바른 가치관 교육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0년 교육을 하면 끝땡인가? 아닙니다. 20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이 올바른 가치관 교육을 행해야 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한 10살 정도 되는 아이부터 시작해도 늦은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질문도 생기실 수 있는데요. 새로운 배움의 필요성 느끼는 것도 깨어있는 아이들만 느낍니다. 자신이 변해야 하겠다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이런 것 또한 그렇게 교육받은, 그렇게 깨어있는 부모가 있는 아이들만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가치관은요, 저희의 예상보다 더 빨리 설립됩니다. 설립되기 전에도 부모의 행동을 모방해서 따라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옳은 부분, 올바른 부분, 인간다운 부분을 보고 따라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잘못된 부분 또한 그대로 모방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전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순수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기본소득과 이를 위한 교육에 대해 호소한다 해도 이 안에서만 이야기하면 그저 말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저는 왜 기본소득과 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지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공유하기 위해 영상 제작을 하나 더 하고자 했으나 쉽게 접근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일반인분들이 왜 기본소득일까? 라는 것을 쉽게 이제 훑어보면서 보실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화면 공유가 지금 안 좋아서 안 되는 모양이네요. 다들 제 화면 공유 자요? 한 번만 다시 시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렉이 걸려서 잠깐만요. 제 컴퓨터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다시 공유해서 제 실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카드뉴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이 SNS에 공유했죠. 이게 간단하게 기본소득이란 무엇일까? 왜 필요할까? 두 가지 분류를 나눴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 친구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블로그를 공유했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요 기본소득에 대해 생긴 질문은 제 블로그에다가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분에게 다시 답을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요. 저는 예상 외로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시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듯이 게임 또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듯이 기본소득 또한 사람들의 가치관이 성장한다면 충분히 옳은 쪽으로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만 탓하면서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 따위 없는 허무맹랑한 소설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슬펐습니다. 조금만 유연하게 봐주시면 더 좋을 텐데 말입니다. 새롭고 낯선 것을 받아들이기보다 부정적인 것을 품고 계시죠. 이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다른 견해에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깊은 사유의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혹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요 독후감을 작성한 이 세 권의 책들이 이야기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유해보면서 다음 독후감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